춘신군 황홀공의 한반도 출생설의 부인에 대한 반박. 한국 위키피디아에서는 황성통사를 참조해 춘신군 황홀공이 신라로 피난왔던 정조부 경수공 덕분에 어린 시절을 신라에서 보냈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측 기록인데 중국에서는 경수공이 한국 황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나 정작 한반도에서 황씨의 시조로 전해지는 황락은 기록이 없어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춘신군이 살던 시대에는 신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춘신군은 기원전 244년에 죽었는데 신라는 전신인 사라고기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7년에 건국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춘신군이 어린 시절을 신라에서 보낸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기록에 대한 반박 논리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황석통사의 기록에 황경수공이 중국 산동을 떠나 한반도 신라로 왔다는 기록을 가지고 위와 같은 헛소리를 써두었는데, 이 황성통사의 기록을 할 당시는 중국은 당나라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한반도는 당시는 통일신라였기 때문에 신라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춘신군이 신라에서 태어났다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한심한 자들이 나무 위키에 글을 써두었다. 기원전 356년 황경수공이 진나라를 탈출하여 한반도로 들어올 당시 한반도는 고조선 영역이었다. 고조선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연맹체였고 남쪽에는 마한진한 변환의 나라가 있었다. 이 마한진한 변환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연맹체였다. 즉 여러 나라가 모인 연맹체였다는 것이다. 황경수공이 제물포로 들어왔다고 하고 그 뒷얘기는 없다. 황홀공은 정선자로서 기원전 314년에 태어났다. 이 기록은 황홀공이 황씨의 족보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에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종이가 서기 108년에 발명되었지만은 춘추 중국 시대에는 주권이나 양피지에 그런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 전한 것이다. 기원전 314년에 황홀공이 어느 지역에서 사시다가 출생을 하셨는가? 이런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다. 또 그런 흔적도 없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한반도에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은 창원 지역이다. 창원 지역에는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이 남아있고 다오리 유적에서 발견된 청동기와 철기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황씨들이 집단 거주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학자들은 골포국이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되었다고 골포국의 건국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건국보다 한반도에 골포국의 건국이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김해의 구지봉에는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기원전 5세기형의 고인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알려져 있다. 고인돌은 수장의 무덤이 아니던가. 구지봉의 고인돌은 바로 골포구의 황씨들의 무덤이다. 이런 주장에 반박할 사학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창원 지역에 황씨들이 들어온 것은 황국이 멸망한 기원전 648년 이후에 기원전 648년 이후에 황국을 떠난 황씨들이 창원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가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학자가 있는가? 중국 사기의 기록에 기원전 356년에 황경수공이 한반도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기원전 356년에 황씨들은 창원 지역에서 골포국을 건국했다는 주장은 이것도 부인할 사학자는 없는 것이다. 학문이 높은 성상을 지낸 가문의 사람들이 또 재물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 세력은 엄청났을 것이고 당시 창원 지역에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투성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라를 건국한다 하여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다. 한반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도 더 오랜 국가가 있었다는 주장을 못하는 학자들로 인해서 골포국의 기원이 기원전 1세기이란
일세기경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신라와 같은 시대에 골포국이 세워졌단 말인가? 현재까지 골포국의 주인이 누군지, 골포국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사학계에서는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아니, 밝히려 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창원 부근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과 그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너무 많다는 것과 김수로의 탄색설화, 즉 근건가의 탄생설화에서 나오는 구주가의 내용에서 골포국은 황씨의 나라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사학자들은 감히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천성 청도의 태수였던 김탕이 서기 23년에 흉노족을 데리고 가서 김해 지역으로 들어와서 서기 42년에 골포국의 황씨와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자 금강가야를 건국한 것이다. 태수였던 자도 나라를 세우는데 진나라의 성상이었던 황경수 고인 후손들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그런 개연성을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내용이다. 중국의 무안에 황헐공의 춘신공 황헐공의 묘가 있다. 그곳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황헐공이 한반도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중국의 황씨들은 중국의 중시주로 모시는, 즉 중국인들의 중시주로 모시는 황홀공이 어째 작은 나라 한반도에서 출생할 수 있냐면서 그 비석에 기록된 한반도 출생설에 대한 기록을 훼손하였다고 한다. 이곳을 탐방한 규수방 황양규 회장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아주 큰 비석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하더니 무한의 황씨들이 어찌 한반도에서 출생한 황홀공이 중국 황씨의 중시조가 된다는 기록을 할 수 있느냐며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 중국에 사는 황씨들이 쓰던 기록을 그들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에 대한 해결도 황씨들의 숙제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 황씨 시조 학사공 황납공께서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이 도래설은 1963년 한국 황씨 중앙종친에서 그렇게 주장을 펼치면서 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황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나 학사공 황납공의 한반도 도래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서기 28년이 아니라 서기 663년 설도 있고 또 서기 1650년경에 조중훈이 쓴 만성보 시조권리에는 회덕 황씨의 시조가 황낙인데 이 황낙공은 원나라 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딱 기록이 돼 있다. 시조권리에 1650년, 시조권리는 165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기록에 회덕 황씨의 기록에 황낙공은 중국의 원나라 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 중국의 원나라 시대가 언젠가 1200년대부터 1300년대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황낙공이 모든 황씨의 시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래서 한국 황씨 스스로가 한국 황씨의 시조는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도 숙제인 것이다. 나무위키나 여러 곳에 쓰여진 춘신군 황홀공에 대한 잘못된 기록은 다시 고쳐서 써야 한다.